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영하 6도의 날씨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 골프 GTI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의 최고성능 모델 골프 GTI 오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I 하면 고성능 모델을 의미하죠. 한눈에 봐도 좀 야무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체 길이가 4290mm에 불과하죠. 이 작은 사이즈의 최고 출력 245마력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보시면 직면 4기통 TSI, 그러니까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7단 듀얼 클러치가 그 힘을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45마력의 힘을 낸다라는 얘기죠. 그 고성능을 뒷받침해주는 몇 개의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기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렉 앤 피니언의 가변 기어를 사용을 하죠. 여기에 모터를 더해서 좀 더 직관적인 조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한 프론트 디퍼런셜 락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유압식 프론트 디퍼런셜 락 기능인데요. 245마력이라는 그 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구동력의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죠. 여기에 IQ 드라이브 트래블 어시스트가 포함되는 IQ 드라이브 기능이 적용되어 있죠. 시속 210km까지 주행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좀 더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죠. IQ 라이트도 있죠. 야간 주행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야간에 주행을 할 때 헤드램프가 좀 더 밝게 비춰주면서도 대향차의 눈부심을 줄여주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조향하는 쪽으로 빛을 조사각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 똑똑한 헤드램프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로는 235, 355R 19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되어 있죠. 아주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큰 타이어만 보더라도 이 차 제법 힘 좀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4,509만 3천원 네, 책정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GTI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 가격이면 나도 한번 욕심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시동을 누르면 이런 반응, 첫 반응을 만나게 되죠. 시동 걸리는 엔진음이 상당히 듬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콕핏 프로 10.25인치의 모니터에 계기판이 표시가 됩니다. 센터페이시아에는 10인치 모니터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는 AYB3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들어와 있죠. 터치 타입의 멀티펑션 가죽 스티어링 휠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에 GTI 표기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또 아랫부분이 살짝 깎인 D컷 스티어링 휠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그러니까 시프트 패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속 레버 아주 작게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데요. 고성능 차에 이런 작은 변속 레버가 좀 낯서네요. 생식 기능이 약화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작은 이런 변속 레버, 같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포르쉐의 변속 레버가 또한 이런 형태의 변속 레버를 사용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완전히 돌리면 하나, 둘, 딱 유회전합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주행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IQ 드라이브의 트래블 어시스트를 조작하는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기능 조작, 음성 명령 버튼,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들이 오른쪽에 들어와 있죠. 계기판은 몇 개의 형태로 달리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원형, 혹은 내비게이션 모드, 주행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킨 모습, 디지털 계기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GTI 전용 그래픽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또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 평균 소비량, 주행거리 시간, 뭐 이런 기능들을 띄워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운데에도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를 볼 수가 있고 랩타임도 볼 수가 있네요. 왼쪽에 올라온 정보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10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안녕 폭스바겐, 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 설정, 먼저 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이호기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성 명령으로 경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전화 걸기, 그리고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 음성 명령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차량에 보시면 차량 외부 컴포트 라이트, 웰컴 라이트, 접근식 켜기, 뭐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좌우 미러, 동시 조절, 후진 기어에서 미러 내리기, 차량 잠금 시 미러 접기, 이런 기능들. 타이어 컨트롤 디스플레이, 주행 속도 경고, 다음 속도에서 경고, 뭐 이런 기능들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행 전조등, IQ 라이트 기능 들어와 있죠.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 우천시 자동 전조등,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제동 ESC 시스템, 여기서 끌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내부 보면 내부 조명도 볼 수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정보들이 올라온다 라는 얘기죠. 다음에 데이터, 주행 데이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출발부터 리셋부터 주유부터.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선으로부터 좀 벗어났죠. 스마트폰은 이 위에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음향 조절할 수 있고요. 앰비언트 등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을 불러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인디비듀얼 이렇게 해서 색상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하나 더 연결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연결해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론트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트림미터를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 스마트 공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포그 기능, 발보온, 손보온 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 리터가 켜지죠. 발 냉방, 외교 공급, 급속 냉방, 이런 부분들 스마트 공조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클래식 공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풍향, 풍량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끌고 올라오면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에어케어 시스템, 실내 공기질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센터페이지 하단부에 몇 개 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터치 버튼으로 꺼내 놨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공조,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디비듀얼일 게 컴포트와 스포츠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센터페시아의 물리적인 버튼은 비상등 하나 있네요. 비상등 하나 제외하면 모든 버튼들은 다 이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최소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아래로 보면 C타입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컵홀더 2개의 컵홀더 있는데요. 센터 콘솔의 커버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암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조금 낮다 싶으면 이렇게 높여서 암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V 전원 이 부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가볍게 터치하면 실내등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슬라이딩 하면 선루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지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선루프는 열지 않도록 하고요. 고성능 해치백에 어울리는 그런 시트인데요. 헤드레스트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버킷 타입의 시트 적용하고 있어서 운전자의 몸을 딱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와 있죠. 냉풍 시트도 가능하죠. 2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운전석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차는 공간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그리고 손바닥 하나 이렇게 여유있게 드나드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한 게 어딘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만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어서 좌우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고,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을 좀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 뒤로 이렇게 몇 개의 포켓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키 스루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좀 높다 싶은데 이 밑으로 또 공간이 있어서 트렁크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 알 수가 있겠네요. 시트 접을 수가 있겠죠.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좌우 시트 열선 조작 버튼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뒷좌석에도 열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은 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이렇게 3존 클리마트로닉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오늘은 골프 GTI 타고 달립니다. 외기온도 영하 3.5도, 날씨는 살짝 흐려 있고요. 엔진 소리가 제법입니다. 좀 울림이 큰 그런 엔진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게 되면 소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거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데요. 이런 길은 너무 느리지 않게 살짝 속도를 주고 빠져나가는 게 낫겠죠. 노면에서 전해지는 충격들 어느 정도 걸러진 뒤에 전달이 되고요. 쭉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면 킥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속 페달이 밟히는 거죠. 패드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달리는 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무게감이 없습니다. 툭툭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울림이 있는 엔진 사운드와 함께 차체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트래블러 어시스트 시속 80km에 세팅을 하고요. 자,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지금 내 차로
포함해서 왼쪽 오른쪽 3개 차로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왼쪽으로 티볼리 가고 있고요. 이렇게 굽어 있는 차로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선을 읽고 있는 거죠. 점선인지 실선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버스가 가고 있죠. 승용차인지 대형 차량인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를 체크하면서 차의 크기까지 구분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왼쪽 오른쪽 차로가 굽어 있는 길에서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기준으로 본다면 레벨 2에 해당하는데요. 아주 레벨 2에서 최고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km에서 RPM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 일단 스포츠로 가고요.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RPM 7단 약 1800 보이고 있죠. 6 5 4 3단 4500 마크하고 있습니다.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7단에서 1800 RPM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조금 더 낮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7단 변속기니까 그렇겠다 싶기도 하고요. GTI 고성능 모델인 만큼 RPM을 조금 더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7단 듀얼 클러치, 폭스바겐은 진작 이런 듀얼 클러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그런 브랜드죠. 효율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쭉 가속을 하면 자, 스포츠로 해놓고요. 달려봅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끝까지 살아있죠. 바람 소리에 지지 않고 엔진 소리가 끝까지 살아나서 이 주행하는 즐거움, 달리는 즐거움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툭툭 치고 올라오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흔들림도 툭툭 전달이 되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까지 거침없이 치고 달립니다. 그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에 엔진 소리가 지지 않는다는 것, 달리는 즐거움을 좀 더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듣는 즐거움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고요. 엔진 사운드 좋게 들으려고 스포츠 모드에 자꾸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서 듣는 엔진 소리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서 운전자가 행여 놓치는 부분들을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체 크기가 작아서 오히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죠. 레깅스를 입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 차와 운전자가 한 몸을 이뤄서 달리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느낌을 아주 극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죠. 트래블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210km까지 주행을 보조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관리하죠. 전방 카메라와 전후방 레이더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모두 활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IQ 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조명 장치도 상당히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야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 실제로 느끼기는 힘든데 독일에서 IQ 라이트 체험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IQ 라이트와 관련해서는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자,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자,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 기능이 작동하는 것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죠. 안전띠가
몸을 꽉 조여주고 있고요. 비상등도 작동을 합니다. 제동 반응이 그렇게 거칠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승객을 보호하는, 탑승객을 보호하는 작동들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 안전띠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피가 뜨거운 해치백이다라는 것,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쭉 달려서요, 코너링 마지막으로 도전해 봅니다. 자, 235 35R19 사이즈의 타이어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그리고 프론트 디퍼런셜 락 적용하고 있어서, 자, 앞바퀴 굴림이라는 핸디캡만 빼고 본다면 상당히 주행하는, 이런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떨지요?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턴. 앞바퀴 굴림이어서 언더스티어가 우려될 수 있는데요. 크게 언더스티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감각을 보이면서 조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외기온도가 영하 7도여서요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왔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 운전하기에 딱 좋은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경쾌하고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죠. 해치백의 모범, 핫 해치라고 불리는 골프 GTI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4,509만 3천원입니다.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매력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차 최고 출력 245마력이죠. 공차 중량이 1493km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6.1km 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6.2초입니다. 마력당 무게비와 딱 맞는 그런 가속 시간인데요.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갑니다. GPS 계측기 작동을 시켰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단단하게 야무지게 달립니다. 가속 초반에 약간 더딘 감이 있죠. 근데 이후 빠르게 속도를 회복하면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RPM 6000까지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짧은 거리에서 빠른 시간에 시속 100km 주파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1.5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요. 온도, 실내 온도는 20도, 풍량 1단계로 세팅해서 움직이겠습니다. 트립미터 세팅을 해야죠.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인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지점,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왔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4.6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출발해서 1시간 25분 동안 정확하게 55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시속 39km 기록했네요. 자유로와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는 리터당 16km 이상 꾸준하게 기록을 했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는 연비 개선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비가 많이 뒷걸음질 쳤고요.
그래서 최종 연비 리터당 14.6km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1.5km죠. 리터당 3km 이상 더 좋은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골프 GTI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골프 GTI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마무리입니다. 프론트 윌드 실드와 지붕이 만나는 이 부분, 손가락을 넣어보면 틈새가 좀 제법 벌어져 있고요. 손가락으로 재질의 단면도 만져집니다. 좀 거칠게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야무지게 잘 마무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트렁크 도어의 예리한 각, 이 부분도 좀 걸리는데요. 뒤로 가서 잠깐 보시죠. 이 뒷부분 트렁크 도어의 이 예리한 예각이 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도어에 이렇게 날카롭게 드러나는 예각은 좀 피하는 게 낫겠죠. 네, 지금까지 골프 GTI 시승을 해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딱 좋은 고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5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달립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덩치, 오히려 몸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몸매를 바탕으로 몸에 딱 맞는 레깅스 차려입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멋지게 달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 4,500만원 정도의 가격, GTI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재미있게 차를 즐기시고 싶은 다이나믹한 액티브한 오너라고 한다면 골프 GTI 참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